녹음 플레이 눌렀어요? 한번 확인해야 되나 봐. 어차피 이거는 우리만 봐야 돼. 이것까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보여도 되겠지만. 이제 페이지가 8페이지예요. 예후디 메누힌의 추천사래요. 이분이 그 아yen가 선생님의 제자셨나봐요. 그래서 여기가 그 요가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하고 갈게요. 글씨 윗부분 보면 위대한 파탄잘리께서 인류를 위해 요가를 도입하신 지 벌써 2500여 년이 된 지금 금세기 요가 수행자의 최고의 전형이신 나의 스승 BKS 아yen가 선생님에 의해 그의 살아있는 유산이 현대 세계에 소개되어 회자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성취이자 요가 수행을 위한 인류의 부단한 노력에 대한 헌정이기도 합니다. 엄청나죠? 내용 자체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싶지 않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자, 밑에 문단, 이제 위에는 이제 이분의 제자의 추천사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밑에가 이제, 요가의 특성, 정의가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예술이나 과학 비전은 흔치 않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거기에다가 밑줄 긋고 1이라고 써요. 보면은 몸과 마음, 영혼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이게 예술 같기도 하고 과학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그 대체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대부분 몸이면 몸만 하거든요. 이게 뭐 가르치는 데 보면 영혼이면 영혼, 종교에서는 그래서 영혼만 다루고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는 또 마음만 다루고 이렇게 다 분화해서 하는데 요가는 그래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수련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던 거야. 몸, 마음, 영혼 세 가지를. 그래서 거기 밑줄 긋고 동그라미에 몸, 마음, 영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술, 과학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밑줄 딱 그어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래 하실수록 그렇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초보분들은 몸에서 이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소를 하면 빨리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소를 안 하면 그냥 구령 수업을 하면 몸에 계속 한정되어 있어요. 마음을 전혀 보지 않아요. 일반 그 수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정신없어 죽겠는데.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뭘요? 마이소를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구령 수업 하면은 이게 통합적으로 다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도 보이고 선생님 말도 들리고 그 전체적인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건사하면서 하게 돼요. 저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제 마이솔을 오래 수련하다 보니까 구령 수업 할 때도 내가 없이 선생님 말에만 완전히 기대서 하지 않고 내가 있는 상태로 선생님의 말을 수용해서 컨트롤해서 조절하는 그 수준까지 이제 넘어가게 됐더라고요. 그 전엔 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문단 보면은 인류가 특정한 종교적 교의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수련해 온 것으로는 요가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가 이라고 하고 밑줄 쫙 그어 보세요. 모든 것들이 살아남으려면 이게 얽매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방법도 편을 나누고 판을 나누고 내 것이 맞고 저것은 틀렸고 하면서 이걸 얽매이게 하고 도구마의 독단을 만들어내면서 절대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그 과정이 그 어떤 것에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는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반드시 꼭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폐해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난무해져 가죠. 막 정치 쪽하고 손잡아져가지고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가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글씨는 여기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제가 적어 놓은 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문단만 적으시고 그래서 그 문단을 보고 듣고 계시길래 거기에 뭐가 있나? 거기에는 내 얘기가 없을 텐데 하면서 여기에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고개 들어서 여기를 보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글씨, 내가 말하는 거를 글씨를 보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머리에 잘 남아서 그래요. 그냥 듣는 것만, 영상으로 귀로만 듣는 것과 눈과 귀가 합쳐져서 들었을 때 훨씬 뇌가 작동이 빨라지거든요. 전전두엽이 켜지면서.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거의 순수 결정체로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야. 요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비종파적이죠. 팔을 나누지 않죠, 요가는. 그리고 비종교적이잖아. 종교적이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수련이란 뜻이에요, 요가가.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5,0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수련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요가는 누구나 수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게 3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비차별성과 실천 중심의 수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그냥 자기가 체험하고 그냥 자기 경험에 의해서 적은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12장 4절에 경전 기반의 내용이에요. 이 문구가. 그래서 모든 존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만이 요가의 성향을 갖는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만이 요가의 성향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얘기도 되겠죠. 되게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체가. 내가 이런 성향이니까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만 으쌰으쌰 하면서, 잘하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가 급함 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하고 결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으쌰으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초월한 사람 아니야,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제를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초월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면 돼. 내가 그것에 가서 내 자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편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리시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드리시티 하는 자가 되잖아요. 관찰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가는 모든 존재 가능성을 신뢰한다. 이런 문구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엄청 모든 존재의 가능성을 신뢰한대요. 인간을 너는 태어나길 멍청하게 생겼으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너의 존재 가능성을 요가는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수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뭉클하지 않아요? 이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뭉클하지 않아? 뭉클해요. 왜 뭉클해? 저한테는 이 얘기에 그 이면에 나도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현대는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깊이 있는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못하니까 그만하게 되는 그것이 그만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존재의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게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가 성취되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네가 못하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계속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는 언제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다. 너의 가능성을 신뢰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엄청 감동적이었는데 아닌가? 너무 T적인 얼굴을 가지고 앉아서 듣고 계셔서 무서워요. 아니 저는 거기서 수업하는데 초보분들 하시는데 약간 삐끗삐끗 막 열심히 되게 하시긴 하네요. 근데 저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약간 얼마나 내 몸이 잘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한국만큼 여기에 빠져서 할 수 있게끔 내가 끌어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분을 신뢰를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학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철학을 한 사람과 철학하지 않는 사람 저렇게 100% 나와요. 못하는 것을 자기가 못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않지만 인간은 남이 못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독단이 나오고 너는 왜 이걸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되게 환불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원래 그게 디폴트야. 그것을 깨고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철학을 해서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알고 분석해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기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중도에 있지 않구나. 내가 넘어갔구나. 내가 감정적이구나. 그거를 알아내서 다시 관조자의 자리에 서서 진짜 그 안에서 올라오는 인간애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취하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을 자기 안에 들끓어야 돼. 선생이라면. 근데 그것 또한 인간한테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엄청나게 느끼잖아요. 성장시켜주고 싶잖아. 자기 자식. 그게 인간의 뇌에 있고 디폴트고 그게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식한테만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남한테 없는 거야, 아직. 그 남한테까지 있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나는 그거라는 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엄청 행복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랬을 때, 이거를 성장시켜 주려고 막 서로 으쌰으쌰 했어, 이 사람하고, 이 제자하고 나하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하나 성취를 했어. 그때 이 뇌에서 팍! 폭죽이 터지면서 엄청 행복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아픈 거를 치유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고쳐서 성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안에서 막 들끓거든요. 누구한테나 있어, 그게 다. 진짜. 자식에 빗대면 확 느껴지지. 아직 자식 안 남아서. 이분, 선생님이었으니까 알겠구나. 애들, 그게 한번 애가 뭘 이렇게 해줬는데 얘가 알아들었을 때 같이 이게 있거든요. 희열감. 그래서 할 수 있어. 맞아. 그런다니까. 그래서 봐봐. 그들의 성장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자 수행법이라는 거야. 이 요가가.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요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치거나 배우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이 부딪히는 그 많은 관계성 안에서 내가 중심이 딱 잡히게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중심이 잡혀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계속 쌓이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 어느 순간.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삶의 실력. 우리 독서 모임에서 장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인간의 4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게 힌두이즘에서 4가지 덕목에 나오는 게 다르마가 있어요. 그 다르마는 뭐냐면 사회적 의무, 직업의 의무, 역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나만 해도 엄마, 그 다음에 요가 원장, 그 다음에 아내, 여러 가지의 자기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직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 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일 안 하고 막 요트 타면서 여행 다니고 막 즐기고 막 이런 게 엄청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부럽잖아요. 쟤는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타고 나서 받은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사유적으로 잘 생각해봐. 4, 50년을 직업이 없이 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 오히려 허무해지면서 우울증 걸려서 뭔 짓을 해? 마약을 하거나 사고 치거나 그렇게 돼요. 되게 자기가 가진 것을 환불하게 하게 돼요. 자기가 가진 가치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아서 운 좋게 편하게 막 즐기면서 막 살잖아요. 즐기는 것들이 다 막 토할 것 같이 싫을 때가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영화 보면 막 중간에 엄청 부자, 재벌 막 사고 치고 다니고, 막 마약했다가, 막 여자 막 후리고 다니고 막 이런. 또 고급 멘트 나왔다. 전문 용어 후리고 다니고. 응? 그렇게 막 발전하는 것들 막 보이잖아요. 되게 그냥 엄청 제일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고대 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붓다야,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그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왕자한테 모든 엄청난 교육을 다 부고, 예쁜 여자란 예쁜 여자는 다 데려다 주고 하고, 향유란 향유는 다 즐기게 하고 했는데, 얘가 그거에 신물이 나가지고 밖에 한번 나갔다가 그 세상에 매료돼서 뛰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련의 길로 접어들어서 막 붓다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지만,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인간의 뇌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뇌 때문에 그래. 뇌가 그런 거를 궁극의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 가지고는 채울 수 없게 생겼어요, 뇌가. 소비하고 즐기는 거 가지고는 이게 만족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뇌가.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빠져들면 이제 계속 희노애락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고, 히를 썼다가 노를 썼다가 애를 썼다가 락을 썼다가 하면서 돌리잖아. 3번, 4번, 5번 돌리면 죽는 거야. 알았어? 정신 차려야 돼. 어? 그래서 근데 이렇지 않고 한 직업을 4, 50년을 했어. 4, 50년 했다 쳐요. 호텔리어든 뭐 승무원이든 교수든 미용사든 뭐. 그러면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베풀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면서 계속 갈고 닦여지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계속 담금질을 시켜서 그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품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요가에서는 업을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네 업이 너를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장 내가 이 사람이 와서 나를 헐뜯어 막 이렇게 막 환불하게 돼. 그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잘 겪어서 당금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4, 50년 뒤에 내가 어떤 격을 갖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당장 감정적으로 사람이 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딱 막 나를 막 들끓게 하는 어떤 상황하고 딱 부딪혔어. 근데 내가 한번 사유적으로 딱 들어가서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발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4, 50년 뒤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싸울 일 없어. 아, 네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왔구나. 고가 왔을 때 아, 내가 드디어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진짜. 그냥 이 새끼가 진짜 또 왜 와가지고 나한테 진상을 피우고 있어? 사람 많이 만나시잖아요. 나도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났고 피부 관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사람을 환불하게 느끼고 막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엄청 또 격이 있어가지고, 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이 격이 있기 때문에 격이 있게 돼요. 근데 본인 자신이 환불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이렇게 막대해요. 딱 그 사람을 볼 때, 나를 치려고 왔어.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을 줬어가 아니라, 아휴, 불쌍해.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어떡하나. 저 사람 엄청 고통스럽게, 불쌍하게 쳐다봐야 돼요. 그렇다. 이해가 돼요? 재밌어? 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왜냐면, 사유를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서 그래. 이게 너무 사는 게 발전을 사회가 많이 할수록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것을 감수했을 때 오는 헌신과 따빠스와 인내와 참을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있었어요. 못 사는 세상일 때는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면서 새로운 성장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 지금 세상은 너무나 세상이 좋죠. 막 살기 좋잖아. 즐기고 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훈련할 거야? 인생에 없어, 이제.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요가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요가는 자연스럽게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훈련하게 하고 있잖아. 불편함을 견디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간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이거야. 단순히 몸만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문을 좀 닫을까? 환기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춥지 않아요? 여기 추우실까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철학 수업할 때 조심해야 돼. 자꾸 얘기하다 피토해 나. 저 여자 또 피토할 타이밍 왔다 이래야 돼. 그래서 인도 철학의 메커니즘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다르마 법칙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과 격을 만든다. 그러니까 업이 없더라도 자기가 아내의 역할, 자기가 엄마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80살이 돼가지고 그냥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 더 이상 계속 소비를 했어. 막 소비하고 즐기고 막 했어. 80살이 됐어, 그 사람이. 그러면 죽을 때, 늙어갖고 죽을 때, 더 이상 나는 즐길 수가 없어. 늙어서 즐길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행복해 할까? 늙으면 모든 감각이 쇠퇴하잖아요. 아까 그 오지관, 그 다음에 행위기관, 감각기관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 감각기관을 계속 소비하고 살잖아요. 그럼 걔가 점점 기능을 잃잖아요. 나중에 먹어도 맛이 없다. 즐겨도, 눈이 즐겨도 즐겁지가 않다. 더 많은 걸 막 요구해요. 왜냐면 그런 감각기관들은 계속 더 자극적인 더 자극적인 거를 계속 원하게 되거든요. 소비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 그럼 5성급 호텔 가서 뭘 먹어도 두바이 끝까지 가서도 좋은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때 되면. 그 정도로 돈이 많아? 또? 그렇지도 않아. 그게 행복이 아니여.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진짜. 인간은 성취하고 창조하고 싶어 해요. 성취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성취란 뭘까? 숙고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가 오래 하신 분들은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하게 하거든요. 근데 막 몇 년을 해서 안 되는 자세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성취로 가고 있어. 성취로 가고 있어? 성취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단계가. 성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거요. 성취는 모양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뒀는지, 열렬했는지, 내가 그것을 진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했는지, 그러면 그 자세를 만들지 않아도, 그게 자세가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여한이 없어요. 그게 성취예요. 성취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결과를 바라지 말라라는 바가다바드 기타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나는 그 얘기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쪼맨이었을 때였으니까 막 멋있고 심취해가지고 막 가족 모임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뿌락거리들이 세속적인 인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성취! 이러면서. 내가 아직도 그 분이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옹졸하냐, 인간이. 나도, 진짜. 그때 내가 이거를, 나는 그래서 내가 했던 게, 난 드롭백 커먹 하면서 머리 박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르드바 다누라사가 하나가 있고, 서 있는 상태로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왔다 막 이렇게 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거 할 때 머리 박치기를 뒤로 넘어가면서 팍 엄청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막 밑에 쿠션 놓고도 하고 막 별짓을 다 이불 놓고 쌓아놓고도 해보고, 아들한테 잡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잡아! 막 하고 해봐. 막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긴 됐어. 걔는 돼서 넘어갔는데 뒤에 가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절대 안 되는 자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그거에 더 심한 후울이 나오는 자세가 카포타사나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도 안 돼요. 근데 막 그 자세를 1시간 동안 해본 적도 있어요. 혼자서. 미쳐가지고. 그리고 허리 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안 돼요. 나는 여한이 없어. 내가 막 완전히 막 다 갈아 넣었어. 그게 성취야. 갈아 넣는 게 성취지, 결과가 성취가 아니라고. 성취는 그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게 100%가 아니야. 세상이 도와줘야 돼. 세상의 흐름이 맞아야 돼. 그리고 성취는. 그래서 운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100%막 내가 하는 건데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약간 더 큰 존재에 내맡기는 마음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려놔라라는 얘기도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과 맞부딪혔을 때 이게 흐름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흐름을 못 타고 계속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막 붙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만족감은 아니죠. 뭐가요? 만족감은 아니에요. 만족감이라는 것도 되게 자기를, 그러니까 다 불태워 버려야 돼. 거기에다가 살짝 덜 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 나 그때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알고 있어. 나 그때 손가락 조금 더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럼 덜 불태운 거야. 나 좀 아파서 뒤로 물러섰어. 나는 알고 있어. 내 저기 무의식 세계에서는 나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나야. 아무 막 이런 게 아닌데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띄워지는 것처럼 이 문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게 아닌데 그때 그래, 나 또 두려움에 졌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성취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돼요. 단순한 그 결과론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오죠.
내가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뭔가를 똑부러지게 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정도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그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뭔가를 똑부러지게 하지도 않고 계속 즐기고 소비를 하니까 사람이 허무함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세상 좋은데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막 발달해 있는데 갈수록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주제로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자기 창조적으로 이 세계가 발달했느냐 아니면 따라하기 식으로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붕괴되는 게 되게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는 엄청 따라쟁이야. 창조를 한 게 없어. 다른 나라 거 가져와서 그쪽에 그 근거를 대와. 따라하니까 계속. 그쪽에 신뢰를, 그쪽에 있는 것들, 된 거, 안 된 거 다 찾아내.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따라하고, 제조는 엄청 잘하죠. 따라하는 쟁이여가 엄청 잘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밑바탕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제국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따라하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은 엄청 발전해 있는데 사람들이 창조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책을 안 읽었는데 사회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되게 위태위태하고 엄청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모가지 아파요, 또. 그래서 직업을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어가지고, 여기 힌두이즘이 직업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불교를 엄청 싫어했어, 힌두이즘은. 왜냐면 불교는 직업을 갖지 않고 출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 출가를 그렇게 해버리니 어떻게 인격을 뭘로 만들 거야, 도대체? 담금질을 할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나를 건드리는 게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뭘로 담금질이 되는 거야, 도대체? 담금질이 돼야지 인간이 빛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엄마가 돼봐. 나도, 봐봐. 이런 인간이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넌 알지? 갑자기 너는 동생이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냥 막 살았는지. 그래도 일은 했어. 막 사는 게, 막 살고 막 노는 게, 일하는 시간 외에 계속 놀았어요. 놀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해치고 돌아다니고, 막, 일은 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근데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요가도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성장한 인간이 됐을 수가 없어, 나는 진짜. 애들이 있어서 되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엄청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혼자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은 그냥 놀고 즐기는 거에 다 방탄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에서밖에 발전을 하지 않았겠지. 왜냐면 일하는 게 그냥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업을 했던 거야. 그 업에 들어가서 이 업을 내가 제대로 성장시켜서 이 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지침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지침을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맨날 해소하고 다시 일하고 다시 해소하고 돈 벌어서 해소하고 이렇게 소비적인 일을 계속 했던 거지.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자식이 있어서 알았어.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행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주니까 그거 말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얘가 나한테 뭘 주지 않는데 얘를 위해서 막 떠먹이고 씻기고 다칠까봐 막 하면서 막 얘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성장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어. 성장, 창조, 성취. 불교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자식을 표현하는 말인데, 자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고 얘기하며 나는 그 신을 섬기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엄청 무지한 신이 있어. 그 신을 내가 평생 섬기는 거야. 신한테 화내면 돼, 안 돼? 네, 맨날 화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을 섬기면서 인격이 달라지고 참고 인내하고 베풀고 그 얼마나 중요한 이게 덕목인지 알아요. 참고 인내하고 베푸는 거. 그러니까 막 현대사회에서 참으면 병된다고 하고 그거 아니야. 병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품격을 올리는 거야. 근데 자꾸 참으면 병된다고 해. 참지 말라고 해. 그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 그랬고 중간에 참으면 병된 약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참으면 병돼. 아프면 참지 말고 먹어. 진통제 맨날 이러고 앉아있고 무조건 막 빠르게 해소되는 거 빠르게 고쳐지는 거 그쪽으로 막 가잖아.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게 저 위에 있는 창조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소비하는 인간들을 부려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난 능력이야. 참고 인내하는 건 훈련해서 능력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가 하면서. 그랬을 때 오는 충만함은 그 어떤 대단한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줘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야. 요가에서 얘기하는 안 한다. 진짜 행복. 나는 막 이런 얘기 선생님 얘기해주면 막 미친 듯이 막 적는데. 하나라도 놓칠까봐 이렇게 글씨로 써줬는데도 안 적네. 여러분은 성장시키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아픈 것을 단순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장을 시키고 싶어. 막 여기에서 막 자꾸 올라와. 미쳤나봐.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가 봐. 써야지 직성이 풀린대요. 안 쓰면 막 뭐가 올라온대요. 아파. 벌써 1시간 지났어. 진짜 미쳐버려. 지금 한 페이지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평생 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한 페이지 하는데 1시간 걸려. 징하죠? 징하다. 나도 징하다. 그래서 8페이지 이제 끝났어요. 그 8페이지 설명이에요. 저 어제 이거 읽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전혀 몰랐는데. 응. 그래서 9페이지 넘어가요. 9페이지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는 요가의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손에 들려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탓에 봐봐. 지금 과학자들하고 연구자들 손에만 있었어, 이게. 근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요가 수행하는 자들이 해도가 뭐냐면 바다의 지도예요. 해도가 없는 없어. 해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요가의 바다에 표류할 수밖에 없었대요. 엄청 무섭죠. 근데
이렇게 지금 아시탄 50년을 헌신해서 깊은 수행을 해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BKS 아이엔가 선생님이 요가 수트라를 번역을 해서 현대 요가 수행자들한테 시의적절하게 유용하여 이게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아예 옛날에는 걔네들이 갖고 있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해 놨는데도 그냥 육체적으로만 막 몸을 쓰고 경전 탐구 안 하고 자기네들이 바다에 표류해서 막 하고 있어. 좋다고. 철학 안 한대. 요가 하러 왔는데. 그러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 지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다. 이 철학을 안 한다는 건. 그래서 종종 너무 간결하여 애매모호한 경문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우리는 그의 수행과 이해가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파탄잘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보내줄게요. 자영님, 그 자료 보내줄게. 못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아엔가 선생의 능력은 요가 수행의 미묘함과 완전함을 명료하게 밝혀내는 그의 작업이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예요. 요가 자세에서 그가 신체를 이해하고 하나하나 분석할 때 보여주는 엄격할 만큼의 정밀성 속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이해하고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할 때 동그라미 치고 엄격에다 동그라미 치고 정밀성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쌍키아야. 신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연차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바로 막 이런 교육을 들었어. 이론을 막 들었어. 이런 사람들은 바로 1년 만에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육체만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오래 걸려. 한 3년, 4년부터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막 자기 거를 뜯어보기 시작해요. 자기 아사나를 막 해체하기 시작해요. 막 애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아시탄가 요가가 이것을, 쌍키아를 그대로 넣어놔서 그래요. 그 철학을 그대로 집어넣어놔서 이것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라서 한 3, 4년 그냥 이거 이론 안 듣고 그냥 해도 마이솔 특히 다른 거 안 돼. 마이솔. 분석하고 막 해체. 같은 거를 3, 4년을 했을 때 그때서야 뇌에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 기억이고, 사티는 기억이고, 나 또 욕했어. 생각이 안 나서, 아이씨.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이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싫어. 이제 좀 외워져야 되는데. 자기 그거 적었던 게 그거야. 쌍키아 철학이야. 자기 한 번 적어오라고 한 거 있죠? 그거 뒤에서 이제 지금은 외래어 듣는다고 들어야 돼. 분석하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미안해.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이 이제 이게 정신작용이거든요. 정신작용 중에 하나야. 그게 3, 4년 돼야지 뇌에 만들어져요. 그것을 뇌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막 이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파헤치기 시작해. 자기 몸을 막 분석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아엔가 선생님도 이게 엄청 엄격하고 정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묘해지고 섬세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 정신작용이 신체로 갔을 때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고 문제 해결력이 엄청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은 뭐 공부 잘하고 문제 해결력이 좋으면 뭐예요? 생각해봐, 잘 생각해.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은 삶의 질과 생명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내 전망이 좋아지겠죠? 삶 자체의 질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단순한 그냥 육체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걸로만 하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뇌작용이 신체로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치유가 와요. 단순히 그냥 정렬을 맞춰서 치유가 오지 않아.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그래서 도수 치료 받고 그냥 운동해서 해도 계속 아픈 이유가 뭔 줄 알아? 뇌가 신체 정렬을 맞추는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아픈 건 계속적으로 오기는 해요. 근데 수련하고 나면 딱 정렬이 맞춰져서 안 아파져요. 이제 점점 그래져요. 그래서 뇌가 계속 개입을 해. 내 정렬을 맞추는 걸 계속 개입을 해요. 그거가 치유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 개입이 되지 않은 채로 막 그냥 딴 생각하면서 정렬이 맞춰졌어. 그럼 치유가 안 돼. 미안하지만. 내가 분석해서 내부에서 정렬을 만들어서 치유. 따라하기 요가 백날 해도 완벽한 그 치유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좋아지기는 하죠. 그러나 계속 약간 돌림방처럼 돼요. 자기를 깨부숴서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지 이게 끝이 나는데, 위에서 계속 수박 겉핥기로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별표. 팍! 별표.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멀리, 훨씬 더 깊게 나아간대요. 이거 뭐야? 장자잖아, 장자. 승희씨, 장자. 더 멀리, 훨씬 더 깊게, 더 크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보라고. 그 좁은 거 안에 있지 말라고. 대붕이 되라고. 왜 그렇게 편협적인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여기 앞만 보면서 다른 거 절대 안 볼 거야. 나만 이런. 그렇지, 공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렬에 대한 그의 독특한 탐색,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정렬에 대한 독특한 탐색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연차가 물론 필요해요. 그래서 작업에서 그의 신체의 구조적인 완전함이 치유에 필수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의 흐름과 마음속의 의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마음속의 의식, 영혼, 미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육체만으로는 절대 치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몸만 어떻게 두드려 맞추고 싶어 하면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영혼이 안에서 삐뚤어져 있는데 몸만 맞춘다고 맞춰질 것 같냐고요. 단숨에 돌아서는 순간 삐뚤어집니다.
이 실험에 기꺼이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이엔가 선생님은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 단지 외관상으로만 그렇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거기에 더 적어요. 몸, 마음, 영혼을 함께 복합적으로 수련하는 것이 몸, 마음, 영혼을 함께 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수련을 해야지만 진짜 삼매라고 하는 순간 공을 느끼는 그 수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매랑 공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신체의 구조적인 완전함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적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교활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별표. 나는 이거 완전 뼈 때리게 느껴지거든요. 뼈 때리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는 뼈 때리게 느껴져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지 뼈가 때리게 느껴져요. 엄청 교활해요. 예, 그게 나중에 근데 교활하게 느껴져서 내가 싫지 않아요. 느껴지고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나는 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근데 엄청 치사하고 치졸하고 그래요. 옹졸하고. 여기에는 이제 교활하다고 표현됐지만 다 똑같아. 나라고 그게 없지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으로 깨우침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교활함을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절대 이게 생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 근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신의 방식으로 파탄잘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그 길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소양이 가장 적은 수련생이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사나와 프라나야마에 관련된 경문에 대한, 그러니까 경전 문구예요, 얘는. 경문에 대한 그의 심오한 실제적인 해석 속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인가 선생님의 천재성은 깊은 이해력 또는 또 모든 열렬한 수행생의 수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료성과 통찰력이라는 위대한 재능으로 드러납니다. 밑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내려와서 찾았어요. 그는 요가의 첫 스승인 찾았어요? 파탄잘리의 통찰력과 섬세함을 명쾌하게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가수트라가 제공하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세밀한 해도 없이 요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루기 힘들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친 바다에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별표. 요가 수트라를 안 하고 요가를 하면 진짜 이 언제 위험에 닥칠지 모르는
거친 바다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야. 이제 아직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가 진짜 이걸 하면서 해야 돼. 정말 하면서 해야 돼. 뒤에 가서 얼마나 고통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엄청 고통받아서 그냥 뛰쳐나가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뛰쳐나가서 막 자기들만의 요가를 만들죠. 자기들만의 요가를 만들어 자기께 최고라고 막 소리 지르죠. 여기 요가의 뿌리는 여기인데 뿌리가 여기 있는데 그 뿌리에서 나는 못하겠어. 이걸 안 하니까. 너무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이거를 다 잡고 정신 차려 민순아 정신 차려 정신! 막 이러면서 매일같이 나한테 그러지 않고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 게 맞긴 하더라고요. 아인과 선생의 심오한 권위 있는 경험의 나침반 없이 그 해도를 이용함은 불필요하게 자신을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가스트라는 어떤 요가 수행자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귀중한 저술입니다. 까지가 이제 10페이지 끝났어요. 화장실 혹시 다녀오실래요?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5분 잠깐 쉬었다가 뒤에 진짜 상쾌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미쳤나 봐. 포기했죠 이제. 이럴 줄 몰랐죠? 이 책 지금 재밌어요. 이 책 괜찮겠어요? 막 이래. 근데 뒤에는 이제 앞이 되게 이게 파고들어서 하면 뒤에는 좀 더 나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막 넘어가잖아요. 뒤에 되게 어려운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너무 그때 되면은 뇌가 폭발하면서 포기하게 돼요, 또. 그래서 그냥 파헤쳐야 돼. 이렇게 파헤칠 때 그 뇌가 생겨나거든요. 그 공부하는 문제 해결력. 한 가지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파잖아요. 그때 이 전전두엽에서 막 불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면 편도체 불이 자꾸 켜지니까 자꾸 감각적으로 자꾸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넘어가는 스위치가 빨리 회전되게 돼요.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옛날 분들 선비들이 끝까지 글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도 그 이유이죠. 근데 또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을 또 안 써. 진짜. 그리고 육체를 쓰는 사람들은 또 책을 안 읽어. 그래서 요가가 독보적이잖아. 책도 읽어야 되고 몸도 써야 돼.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사람이 엄청 행복하고 좋아지겠죠. 누워 있어요. 힘들면 누워도 되고 엎드려도 돼. 내 얘기를 들을 때 허리 아프면 누워도 되고 엎드려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귀를 열고 있어. 아니 나도 이제 몇 시간씩 앉아서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혹시 아프신 분들은 중간에 엎드려 누워있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막 4시간씩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4시간 수련 끝나고 4시간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막 힘드니까 막 누워서 듣기도 하고 막 허리가 아프니까 너무 앉아있어서. 근데 이제 수련 오래 하면 4시간 후딱 가. 왜 그런 줄 알아?
그 뇌가 만들어져서 그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게 엄청 세지고 길어져요.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수련하면 더 그게 좋아. 수련하고 반다가 만들어지면 딱 그 명료해지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듣잖아. 그럼 집중력도 훨씬 좋고 훨씬 잘 들려요. 근데 내가 해봐서 알아. 수련 안 한 날 선생님 거를 듣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몰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몰입도랑 명료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전혀 완전 달라요. 쫙! 아, 아파. 아이고, 고관절. 애 둘을 이틀 동안 간호를 했더니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제 몸이. 그래서 수련을 해서 조금 맞춰놨긴 했는데 덜 맞춰졌어요. 애를 본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아파도 수련을 해요. 저는. 무조건. 수련을 거르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몸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어져요. 애를 볼 때. 애가 엄청난 애옥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 어린 마음으로 애를 보살피잖아요. 그럼 몸이 엄청 틀어져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몸이 완전 틀어진 것 같아요. 특히 애를 볼 때 더 심하게 그래요. 왜냐면 작은 애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몸을 굴곡하고 왜곡하고 막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난 더 애들이 아프면 물론 다는 못해요. 그래서 그 풀 프라이머리를 다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내가 반다가 너무 어그러지지 않게 맞춰놔야 돼요. 그게 또 내 업이기도 하죠. 이걸 또 몸을 써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슬프냐? 아니,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거든. 만약에 내가 이 업이 아니었으면은 안 했겠죠. 근데 내가 이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세계 속에 내가 집어넣어버린 거야, 나를. 너는 영원히 수련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가둬버렸어, 여기다가. 영원히. 사악하게 웃으면서. 근데 그게 나를 여기까지 지금 이끌고 지켜주고 있는데. 바나나다.